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선 승리 첫 소감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한인 정치인들도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 공고 수가 예상을 깨고 전달보다 20만 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과속 티켓을 받을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전역에서 스팸 문자와 전화 등 각종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문자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LA 인근에서 추격전이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걸로 대선 승리의 첫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사명을 모두 5가지로 꼽으면서 먼저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봉으로 물든 국회앞. 제21대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아내 김혜경 여사, 캠프 선대위원장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세 때처럼 방탄유리 뒤에 선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며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장 먼저 내란 극복, 경제와 민생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기 국민들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해야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남녀, 지역, 노소,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증오 없도록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퉜을지라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 국민이라면서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자, 함께 가자는 말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조금 전에 로이터와 연합뉴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짧게 답변한 게 나왔는데요. 한국 대선은 공정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향후 있을 무역과 안보 논의에 대한 경계 내지는 기선 잡기의 의지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정확한 맥락은 앞으로 나올 자세한 성명문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당장의 입장보다 주목되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그러니까 이곳 시간 3일, 심야나 4일 오전에 통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되는 시점이 4일부터고 동시에 무역 관련 최상의 제안도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이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때 첫 단추 잘 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한두 달 이내다 아니다 견해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국제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먼저 대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확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여러 번 초청받았던 회의라 이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한다면 이때 첫 대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짧은 회의일 수 있지만 돌발 상황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일부 상원 의원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한국계 상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성명문을 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중요한 적이 없었다면서 유대 강화와 안전한 지역 보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 랭킹 멤버, 그러니까 민주당 간사인 진셰인 의원도 축하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속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P는 계엄 선포로 속발된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MBC는 유권자들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에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균형 잡힌 외교를 추진한다고 분석하면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하면서도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LA 시장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정치인들도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치러진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선거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당선인의 승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또 LA는 해외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한국은 LA 시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가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대부민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당선인과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민 의원은 한인으로서 최근 한국이 겪은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한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보였던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적잖은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중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CCTV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인 어젯밤 11시 반쯤 24분짜리 특별 대담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외교는 전 정부처럼 가치 외교에 집착하지 않고 한국의 국가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미 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신화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서둘러 특사를 보낼 거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이 오늘 아침 공식 확정된 만큼 정부 입장은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영 언론들은 한국 대선 투표와 개표 상황을 발빠르게 보도했는데요. CCTV는 투표 종료 시각에 맞춰 개표 상황을 생중계로 보도했고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포털 바이두와 SNS 웨이보에는 오전 7시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검색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수는 줄어드는 반면 방위비 분담금은 더 떠안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직면한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다름 아닌 주한미군입니다. 약 한 달 뒤인 7월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이때까지 관세 협상과 패키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약 1조 5천억 원으로 합의했고 2030년까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중 4,500명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목적은 중국 견제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China seeks to become a hegemonic power in Asia. We cannot look away and we cannot ignore it. The threat China poses is real and it could be imminent. 주한미군의 규모는 줄이면서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 위기까지 대응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한반도 핵 확장 억제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국을 북한과의 협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금 새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패신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대미 관계의 첫 시험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입니다. 의장국 캐나다는 한국을 창관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약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될 새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 공고 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4월 한 달간 미국 내 구인 건수가 약 740만 건으로 전달보다 20만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가세는 특히 의료와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 민간 부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주와 지방정부의 교육부문 채용은 줄었지만 연방정부 채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의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로 통계국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와 실제 채용 모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고용시장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는 있지만 같은 기간 해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금요일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둔화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과속 티켓을 받으면 거주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금융 사이트 뱅클레잇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과속 티켓 한 장으로 보험료가 평균 4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와이오밍 40%, 캘리포니아 39%, 매사추세츠 28%, 일리노이 26% 순으로 이들 지역은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5개 주로 꼽혔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연간 평균 보험료가 4,192달러로 가장 비싼 주였지만 과속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은 단 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며 이때 운전자의 교통 위반 기록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속 한 번이 수년간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인상폭을 알고 운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 각종 사기 시도가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술 전문 매체 CNE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96%가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사기성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이메일, 83%는 전화, 82%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캠 시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만 문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CNET의 다시아 밀든 에디터는 요즘은 제목만 봐도 내가 뭔가 신청했었나 하고 헷갈릴 정도로 교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도용 사기도 늘고 있어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don't know who that person is after you have said hello, don't say anything further, hang up. And the reason why I say that is so important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volved to where scammers are actually able to clone your voice and your responses to unfortunately use those for scams later. 전문가들은 사기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늘 LA 인근에서 벌어진 차량 추격전이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5살과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커버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차량 탈취 용의자를 추격하던 경찰이 잉글우드까지 뒤쫓던 중 라브레아와 센티넬라 애비뉴 교차로에서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 차량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무장 탈취범과 여성 1명 그리고 어린이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어린이까지 태우고 도심을 질주한 극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차와 소방차 수십 대가 긴급 출동했고 해당 교차로 일대는 한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 해안 인근에 추락한 경비행기의 생존자 3명이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극적 구조됐습니다. 인디언 리버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일요일 저녁 플로리다 베로비치 공항으로 향하던 경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해안에서 약 4마일 떨어진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당일 오후 8시 24분쯤 조종사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을 접수했으며 곧바로 베로비치 경찰국과 소방국, 연방해안경비대, 세관국경보호국, 야생동물보호국, 공공안전부 등 여러 기관이 투입돼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30분 후 보안관실 소속 구조 헬기가 열 감지 센서를 통해 3명의 생존자를 포착했고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의 도움으로 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You're good. You're safe. He kept verbalizing his pain and also stated several times he can't believe that he lived and that he thought he was going to die in this ordeal.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생존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해안경비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추락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일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7시쯤 세일럼 시내에 위치한 위니언 가스펠 미션 쉼터 로비에서 42살 토니 라텔 윌리엄스가 가방에서 2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시설 직원, 나머지 10명은 투숙 중이던 노숙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5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세일럼 경찰은 사건 직후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Witnesses reported the suspect was speaking to individuals in the lobby when he produced a knife and stabbed several people. Others present who attempted to intervene in the melee were also injured. 현재 용의자는 2급 폭행과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혼한 아버지를 만나러 간 세 자매가 실종된 지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 웨나치 경찰국은 지난 금요일 세 딸이 이혼한 남편을 만나러 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어제 저녁 세 자매는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9살, 8살, 5살의 데커 자매로 시신은 아버지인 32살 트래비스 데커의 차량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트래비스 데커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 출신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 거주지 없이 지역 캠핑장과 호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 세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록아일랜드 캠핑장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1급 납치 3건과 1급 살인 3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용의자 목격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전 아내인 휘트니 데커는 전 남편이 군 제대 후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부족한 자신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짧은 승복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승복 선언을 마친 김 후보를 향해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에 불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새벽 1시 반 대선 패배를 수용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 5시간 반 만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자신에게 보내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자신과 함께 뛰어준 당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도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8시 정각,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크게 뒤진다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 김 후보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서울 봉천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지지자와 취재진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고
곧바로 당사를 찾아와 채 1분도 되지 않는 승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에서 준비한 꽃다발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과 안일함을 벗어던지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야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짧은 승복 선언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김 후보를 향해 당사 앞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인이 대선에 불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모든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며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며 힘차게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개표가 채 본격화되기 전인 저녁 9시 반 국회에 마련된 당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열과 성을 다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계엄 이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대선 국면 내내 자신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선 단일화보다 혁신에 더 임했어야 한다며 보수 진영은 바뀌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또 스스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결과를 분석해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대한 것에 미치진 못했지만 내란 세력 심판과 청산에 표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가 대변해야 할 존재들과 다시 시작하겠다. 배제된 존재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앞으로도 힘차게 걸어온 길을 올곧게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권 후보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는 광장 시민들이 외쳤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지켜달라. 또 경제 회복과 더불어 불평등 해소의 문제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소년공, 검정고시생, 인권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었던 수식어들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득권보다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오며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63년 12월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 극심한 가난 탓에 성남 판자촌에서 도시 빈민 소년공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불우한 환경을 딛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4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한 선배 변호사의 강의에 인권 변호사의 삶을 택합니다. 노무현 변호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해라. 변호사 내가 해보니까 절대 안 굽는다. 2010년엔 성남시장, 2018년엔 경기도지사 당선. 무상교복, 청년기본수당, 개국 노점상 철거 등 각종 정책 성과로 유능한 행정가임을 입증했고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직설적인 화법과 톡 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해 총선 유세 중
끔찍한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기적처럼 일어나 압승을 이끌었고 12.3 내란 국면에선 계엄군에 맞서며 시민들과 함께 불법 계엄을 막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가난, 장애, 탄압 등 모진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된 이재명 대통령. 그의 정치에는 자신이 겪은 가난과 불우함을 서민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는 없지만 메디칼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및 일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들어간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카드에는 꽃그림이 있으며 Benefits Identification 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입원, 응급실, 처방약, 치과, 안과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유효하며 주치 제도를 따르는 HMO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은 따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가 따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급자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본인 부담 비용, 즉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플랜은 메디칼 신청 시에 자동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정부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고 그 안내문에는 QMB, SLMB, QI, QDWI로 본인에게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등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혜택 또한 차이가 나는데 메디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디칼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 차이로 인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025년도 메디칼의 소득 기준 한도는 연방 가난지수 138% 이하인 싱글 1,732달러, 부부 2,351달러입니다. 반면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경우 QMB는 싱글 1,255달러, 부부 1,704달러 이하이고 SLMB는 싱글 1,506달러, 부부 2,045달러 이하입니다. QI는 싱글 1,695달러, 부부 2,301달러 이하입니다. QMB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SLMB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QI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연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DWI는 특수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인분들은 대부분 QMB나 SLM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부 편지나 소득 수준을 다시 점검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플랜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